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낙폭이 깊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양대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히 경기 부진 우려 속에 외국인이 양시장을 매도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네, 오늘은 12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힘든 시장이지만요. 12월도 저희와 함께 최선의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죠.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쉽지 않은 11월이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첩첩산중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날 경기 둔화 우려, 엔화 강세 그리고 반도체주 부진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시장을 짓눌렀고요. 여기에 장 후반 들어서는 지정학적 우려도 제기가 되면서 시장 심리는 부진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도 지속됐고요. 결국 코스피는 2,500선을 내주고 마감했던 하루였는데요. 그럼 수치부터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 한은의 금리 인하에도 미국 관세 이슈와 함께 국내 정제 지표들의 부진과 골드만삭스의 한국 증시 투자 의견 하향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을 이탈해 1.95% 내린 2,450선으로 마감했고요. 코스피 역시 이렇게 2,500선이 무너진 건 지난 21일 이후 6거래일 만인데요. 코스닥은 2.3% 더 크게 밀리면서 5거래일 만에 670선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 현물을 팔아낸 가운데 개인과 기관은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를 7,500억 원 가까이 덜어냈고요. 코스닥 현물 역시 1,0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섹터별 흐름은 어떨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섹터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두고 중국의 유럽연합이 합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가운데 일부 진전을 이어졌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유럽 내 중국산 전기차와 경쟁 심화 우려가 부각됐고요. 코스모 신소재나 금형을 비롯해 대부분의 2차 전지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은행주가 부진했습니다. 지난주 금통위가 금리 동결이라는 예상을 깨고 깜짝 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경기 전망이 하향되고 있다며 금리 인하에 따른 대손 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내년 은행권의 이익 증가율은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내년엔 밸류업 매력이 더 커질 거라며 긍정적인 의견도 나왔는데요. 경기 하강 우려 속에서 지난주에 주춤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교육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국회 교육위원회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을 하는 교육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단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건데요. 보급률 하락 전망 속에서 디지털 교육 관련주들이 하락 불켰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는데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장 초반부터 지수가 밀리니 참 대응하기 어려웠던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이 하락한 이후 헤드라인 통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한국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 일본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대두입니다. 딱 하루 전이었죠. 목요일 1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경기 둔화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맥락에서 깜짝 금리 인하에 나섰죠. 목요일에는 그래도 시장이 유동성 완화에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장 시작하기 전 통계청은 10월 산업활동 동향 보고서를 공개했죠. 산업 생산은 물론이고요. 소비 그리고 투자 지표가 5개월 만에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일 한국은행이 경기 전망을 올해 2.2%, 내년 1.9%로 내려잡은 상황에서 바로 그 다음 날 나온 지표가 경기 둔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관세 우려도 여전하다 보니 시장은 경기 둔화 경고음에 꽂혔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는요, 도쿄 지역의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됐습니다. 전년 대비 2.2%로 예상치 2.1%를 웃돌았고요. 3개월 만에 상승폭도 확대됐습니다. 그간 일본은행은 경기 지표가 괜찮다면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터라 이날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12월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고요. 엔화를 매수하고 달러를 매도하는 움직임,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은 149엔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기억하실 겁니다. 값싼 엔화를 빌려 글로벌 자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엔화 강세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로 이때 시장이 흔들렸는데
금요일 N달러 하락, 즉 엔화가 급격히 강세를 보이자 다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공포는 커졌습니다. 그래도 지수는 오후 들어 낙폭을 좀 회복하나 싶었는데 여기에 속보 하나가 전해졌죠.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11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진입한 후에 이탈했습니다. 영공 침범은 없었으나 이미 투자 심리가 위축될 만큼 위축된 상황에 나온 소식이라 지수를 눌렀는데요. 이렇게 거시적으로 시장에 미친 뉴스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또 다른 뉴스, 업종 뉴스도 있죠.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11월 디램 가격 20% 하락, 외국인 삼성전자 보유 비중 올해 최저입니다. 코스피 시총 1, 2위 종목 반도체 업종 투심이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을 거란 전망에 ASML 등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강세를 보였지만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오히려 하락했죠. 디램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스가 제재 리스트에서 빠질 것으로 보이자 우리 기업들에게는 부정적일 거란 추측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29일 시장조사 업체인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11월 디램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20.59% 하락한 1.35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글로벌 수요 둔화의 1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는데요. 이런 악재 속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보유 비율 어느새 연중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4개월 사이에 외국인들은 보유 지분을 5%포인트가량 팔았고요. 11월 29일 기준 보유 비중은 51.35%까지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 전반을 팔고 있죠. 11월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약 3조 9,400억 원가량 팔았습니다. 4개월 연속으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거래량도 준 상황에서 이런 물량을 받아줄 주체가 없자 이번 11월에도 코스피는 음봉으로 마감을 합니다. 한 달간 3.92% 하락했고요. 월간 기준으로 하락 마감한 건 지난 7월 이후 5개월 연속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은 12월 산타랠리를 기대하고 있죠. 관련 분석도 한번 짚어볼까요? 삼성증권은요, 답답하지만 코스피는 2,400포인트 초반에서 하방 지지력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1월 트럼프 취임 전까지 변동성 장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NH투자증권도 무역 리스크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삼성증권은 통상 우려에서 자유로운 대안 섹터, 예를 들어 플랫폼 산업재, 엔터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고요. NH투자증권도 배당 기대감이 살아있는 금융과 통신 그리고 관세 자유로운 엔터 위주의 대응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은요, 수급 설물 속에서 수급이 붙어주는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단기간에 투자 심리가 반전되지는 않겠지만 관세와 무관한 업종 또 수급이 붙은 종목 위주의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오늘의 주요 일정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HT 한국조선해양은 아시아선사와 컨테이너선 4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의 총 수주 금액은 1조 997억 원으로 HT 한국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총 181척, 205억 6천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였던 135억 달러의 152.2%를 잠정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선도전기는 SC 엔지니어링과 22억 5천만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은 작년에 5.4%에 해당하는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태성이 공시를 통해서 960억 원의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복합 동박 장비 생산 라인 그리고 유리기판 장비의 양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주가는 시간외에서 9.8% 하락하며 하한가 터치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중국의 11월 서비스 PMI가 발표됩니다. 주말 사이에 올해 11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전월보다 0.2 상승한 50.3으로 집계가 된 가운데 중국 당국의 부양책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서비스 PMI는 어떨지 경기 부양책 효과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시에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 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위고비 출시 이후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 우려 등 오남용 우려가 논란이 커졌는데요. 관련 소식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어떻게 오늘 반응할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미국 시카고에서는 현지 시간 1일부터 5일까지 북미 영상의학회가 개최됩니다. AI를 통한 의료진의 업무 부담 경감 그리고 진료 효율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인데요. 루닛 등 국내 의료 AI 선도 기업들도 다수 참여하는 만큼 의료 AI 관련주 움직임도 주시해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시장 오늘은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어느새 4.1%까지 내려왔고요. 또 지수가 저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수급이 추세적으로 전환돼야겠지만 12월의 첫 거래일 부디 반등으로 시작할 수 있길 응원해 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